일본에 이제 백대 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다.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저렇게 버젓이 독도를 자신들 영토라고 우기는 만행을, 저게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라고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어떻게든 독도를 뺏어오겠다고. 그런 가운데 저희 대학생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다가오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독도를 가게 됐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2022년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다 보니까 정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독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토 주권도 지키고 앞으로의 항구적인 평화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힘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2022년 대선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분과의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독도 분과가 따로 있어서 또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이다 보니까 더 의미를 키우기 위해서 독도에 방문해서 이번 대선에서 대선 후보들이 이런 정책을 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독도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독도 방문 관련 계획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가 우선 이제 독도 수호 프로젝트 진행은 저희가 이거 아까 설명드린 대선 정책 발표 대회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지금 독도 관련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통일 분야도 연관지어서 남북이 이런 독도 문제에 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전문가들과 상의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아시는 김민웅 교수님이나 우희종 교수님, 소녀상 만드셨던 김석영 작가님 이런 분들과 이제 만나 뵙고 이런 일본 문제나 독도 문제 그리고 지금의 어떤 대선에서 대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중요성 같은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29일 날 저희가 독도를 가는데 독도를 가기 전에 대학로에서 일본 관련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우선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9일 저녁에 좀 강릉으로 출발해서 31일 날 독도에 방문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배편이랑 다 준비됐어요? 네, 배편이 일단은 제일 먼저 예매가 빨리 필요한 부분이어서 대학생들이 빨리 알바나 이런 거를 해서 사비로 일단은 해놨고요. 그래서 지금 뭐 숙박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또 교통편이나 아니면 또 이제 먹을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가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0만 원 잡으면 여기 한 750만 원. 거의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하려면 한 1,000만 원은 드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최대한 알뜰하게 다녀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고 뭐 태극기도 가지고 가야 되고 현수막도 가지고 가야 되고 한 1,000여만 원 되는데 아까 계좌 지금 밑에 있는데 다시 한번 독도를 가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비를 좀 보태주는 그런 후원 다시 부탁드리고요. 이제 독도 방문을 해서 좀 여러 가지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좀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크게 독도 행동조, 플래시몹조, 다큐조 이렇게 세 가지 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시몹조 같은 경우에는 또 엑소 아이돌의 파워라는 노래를 싸워로 좀 개사를 해가지고 독도 노래를 만들어서 독도에서 좀 춤추는 영상을 촬영해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저희가 행동조에서는 다양한 좀 독도에서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독도 플래시몹이 한참 유행될 때 있었거든요. 막 수백 명이 나 그 영상도 오고 정말 기분 좋았는데. BTS한테 한번 부탁해보면 독도 플래시몹에 한번 참여해달라고. 이러면 대박이 될 건데. 그럼 이제 20대 대선이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저희는 생각을 해봤을 때 바로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 19대 대선이 치러지게 된 배경에 박근혜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의 임기를 이제 거의 다 맞춰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적폐청산이 아직까지도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이 적폐를 말끔히 청산을 하고 좀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더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20대 대선이 아닌가 좀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청산해야 될 적폐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지금 당면에서 좀 커다란 적폐들은 첫 번째는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가 얼마나 심각한 적폐인지는 이미 국민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시간에 경기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한 국정감사가 그저께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김용판 의원이었죠. 이제 이재명 지사와 조폭연루설을 만들었는데 이걸 또 조선일보가 지금 엄청 열심히 퍼나르고 있더라고요. 예. 이 대장동 사건도 실은 고발사주 사건을 덮기 위해서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퍼뜨렸던 거고, 그래서 이런 조선일보를 이제 앞으로 대선판에서 가짜 뉴스를 더 이상 양산하지 못하도록 좀 폐간을 시켜야겠다라는 게 있겠고요. 예. 그 다음은 검찰입니다. 뭐 당장 윤석열이 지금 국힘당의 선수로 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왜 검찰이 적폐인지는 저희가 다 너무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2019년 촛불을 통해서 검찰이 좀 제압이 되기는 했지만 고발사주 사건이 어제 또 새로운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비화 논란이 불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검찰 적폐도 말끔히 나머지를 다 청산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들에게 기생해서 여전히 지금 여의도에서 정말 망언들을 계속해서 내뱉고 있고, 다시 한국 사회를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로 되돌리려는 이 국힘당 세력이 있는데요. 또 마지막이 바로 친일이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다카키 마사오잖아요. 근데 예. 이제 당장 국힘당 당사에도 이승만, 박정희의 초상이 걸려 있고, 이런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못했던 친일 적폐가 여전히 지금 한국 사회에 남아서 각종 망언들을 내뱉고 있는데, 이런 친일 적폐까지도 말끔히 청산을 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작년 4.15 총선이었는데요. 제일 유명한 구호였죠.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진짜 전국구에 너무 유명한 적폐 후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진에는 이제 또 낙선된 이제 나경원 의원 캠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저희 대학생들이 이런 후보들 진짜 내버려둘 수는 없다. 검찰 개혁도 방해했고 일본에 맞서서 우리 정부의 당당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정부를 향해 공격을 했던 이 세력을 이번엔 국회에서 퇴출을 시켜야지 개혁 입법도 가능하다 해서 전국 각지에서 저희가 좀 낙선 운동을 진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춘천의 김진태도 좀 낙선이 됐었고, 인천의 민경욱,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도 뭐 나경원 비롯해서 다양한 후보들이 좀 낙선이 됐고, 안타깝게도 이제 오세훈이 이때 낙선을 했지만 지금 서울시장이 되어 있지만 이때 또 낙선을 시키는 커다란 결과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지난 총선뿐 아니라 보궐선거까지 우리 대진년 학생들의 정말 힘든 투쟁들을 쭉 봐왔는데, 대진년과 이 초심이 통하는 부분은 지금 응징한 사람들, 내가 다 응징한 사람들, 아까 그 심재철, 나경원, 민경훈 내가 네. 그 당시에 3번이나 응징해서 응징 효과가 대단히 컸다. 대선의 방향을 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당면에서는 11월 6일 날에 저희가 대선 정책 온라인 발표 대회를 우선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대학생들이 또 정치의 주인으로 더욱더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적폐청산 이런 데 있어서도 저희 학생들이 옛날에 독립운동이나 민주화운동을 하셨던 선배님들처럼 이제 본받아서 더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다가오는 대선에서 좀 중요하겠다 싶은 분야의 정책들을 입안을 하고, 그리고 그를 이제 대선 후보들에게 이제 제안을 해서 뭐 제휴 협약을 맺기도 하고, 또 이제 그거를 영상화해서 영상으로 좀 온라인에 발표하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대선에 우리가, 저는 대선을 이번 전쟁이라고 봐요. 네. 적폐와의 전쟁. 저쪽 적폐들은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네. 온갖 공작을 벌이고 있다. 이거는 이재명 후보 경기도 국감에서도 나타난 거고, 아까 말씀했듯이 조선일보, 정말 이번 조선일보는 두려울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 부산 경선에서 조선일보 아웃 피켓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네. 이건 후보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조선일보는 대선 때까지 마지막 발악을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생들이 좀 이렇게 앞장서서 해주면은 큰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대학생들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대학생들도 좀 우리 대진년 학생들 좀 활동 좀 들여다보고 좀 응원이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청년들한테도 이 통일 문제가 참 절실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시에는 전쟁터의 총알바지로 쓰이고, 그리고 평시에는 일터에 일하는 기계로 쓰이는 게 지금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에 지금 우리 20대 청년들을 보더라도 이제 20대 그 꽃다운 나이에 1년 좀 넘는 세월을 이제 군에서 보내야 되고요. 평시에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들이 있으려면은 다양한 좀 예산 집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이 뭐 가령 반값 등록금이랄지 주거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들에게
자신에게도 생존의 문제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도 전쟁이 나면 결국에는 다 죽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책을 좀 입안을 잘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좀 주된 내용은 이미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년 전에 이제 어떻게 나아갈지 선언문을 이미 마련해 두셨잖아요.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내용에 예를 들어서 남북한의 기술협력이랄지 개성공단, 금강산 같은 교류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하는 그런 내용들의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까 말씀했듯이 어떤 전쟁이 나면은 희생을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 학생들, 젊은 20대들이잖아요.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남북 분단에 기생하는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게 되면 또 대결로 가고 갈등이 오고 뭐 서로 폭탄이 오갈 수 있는 경우가 오면 어떻겠습니까? 전쟁이 설령 안 나더라도 군대 보낸 부모들 얼마나 힘들게 자식 걱정하겠습니까? 그 좀 편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남북 화해다. 평화다. 맞습니다. 뭐 궁극적으로는 통일까지 가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 우리 학생들이 대수롭게 보는 남북 문제들 실질적으로는 20대들이 제일 앞장서서 평화를 유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학생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조선일보 이거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좀 폐간 좀 조선일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조선일보 이제 진짜 언론적폐 상징이죠. 배경사진으로 일제강점기 때 신년사, 천황의 신년사를 이제 실어놓은 아주 파렴치한 모습인데요. 최근에 이제 대장동 사건에 대한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에 앞서서 원래는 고발사주 사건, 이제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이제 뒤흔들린 이 문제가 진짜 엄청 불거지고 있었는데 이제 9월 중순에 조선일보가 대장동 사건을 덥석 물더니 파란색 그래프 보이시죠? 이제 완전 고발사주 사건에 대한 뉴스를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심지어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아드님이 이제 화천대에 취직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도 했었고요. 이제 올림픽을 두고 평화의 축전이라고 주로들 얘기를 하잖아요.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저렇게 버젓이 독도를 자신들 영토라고 우기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10월 4일의 모습입니다. 저게 너무 맛없어 보이는데 카레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이 자기들 주장으로는 독도, 다케시마는 일본 시마네현의 부속 도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시마네현에서 그 관광 특산품을 마련을 했는데 저게 이른바 다케시마 카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저렇게 독도 모양대로 해놓고 그 위에 일장기를 꽂아서 관광객들에게 팔겠다고 하는 저런 이제 너무 어이없는 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죠. 일본에 이제 백대 총리가 새로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기시다 후미오 위안부 합의를 맺었던 걸로 또 악명이 높은 사람이 일본의 총리가 됐는데 이 사람이 19년 12월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역사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한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게 불법으로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가지고 어떻게든 독도를 뺏어오겠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에 맞서서 진짜 좌우를 막론하고 모두가 단결해서 맞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이른바 말씀해주신 토착 외구 세력들이 일본의 편에 서 있습니다. 는 발언인데요. 올해 6월 29일 날 이제 윤석열이 이런 발언을 했죠. 한일 관계가 이념 편향적인 죽창가를 부르다 여기까지 왔다. 이 죽창가는 이제 조국 장관께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시면서 알려졌지만 이 죽창가가 원래 담겼던 드라마가 그 드라마 녹두꽃 동학 농민전쟁을 다룬 드라마였는데 이 죽창가가 나오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전봉준 장군을 비롯해서 당시 동학농민군의 지도부가 일제에 의해서 처형당하시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게 죽창가였습니다. 근데 그 죽창가를 두고 이념 편향적이다. 이런 노래로 반일 감정을 선동하다가 한일 관계가 망가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 검찰총장이었으니까 지금 검찰이 이 모양이겠죠. 이번에 신임 총리도 오염수 방류는 시급하게 해야 할 문제다라는 발언을 또 최근에 했고, 그래서 지난 스가 정권이 얘기한 게 2년 뒤에 방류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더라고요. 2년 뒤에 방류를 하겠다. 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전히 적폐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고요. 또 토착 왜구들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또 일본은 어떻게든 토착 왜구들을 집권시켜서 다시금 자신들의 야욕을 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대학생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서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다가오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독도를 가게 됐습니다. 저희 꼭 가서 우리의 영토 주권도 지키고 앞으로의 항구적인 평화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힘을 모을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또 힘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 일본 문제는 이번 대선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는 정치인과 아니면 자기 욕심 그리고 외세를 위해서 일하려는 정치인을 구분짓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일본 문제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는 게 이번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대학생 독도수 프로젝트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29일 날 독도를 한 15명 정도 가는데 여러분들 후원 좀 부탁드리고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앞장서서 독도 침략 야욕 일본을 저지하고 독도를 지키려는 대학생 독도 수호 프로젝트 후원을 좀 부탁드립니다.